안녕. 밤에 듣는 책수다. 독후밤에 온 걸 환영해. 난 삼붕이야. 넌 인류세라는 말을 알아? 이 단어를 언제 들었어? 내가 인류세라는 말을 알게 된 건 2023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해. 작은 도서관에 갔는데 소장하는 책을 정리하는 건지 아니면 기부받은 책을 정리하는 건지 한쪽 선반에 필요한 책을 가져가라고 쌓아놨더라고. 철학과 현실이라는 개간지가 있었는데 책 등에 인류세라는 단어가 있었어. 인류의 세금이라고 생각했지. 방금 전에 살펴봤는데 이제 인구가 82억을 넘었대. 70억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인구를 마지막으로 찾아봤을 때가 한 65억 정도였거든. 이렇게 지구에 인간이 버글버글 하니까 인간이 지구에게 내야 되는 세금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 어느 금고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 진짜는 지질학 개념이야.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굉장히 최신 개념이지. 인류의 영향이 지층에 드러난 거야. 고생대, 중생대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인류세라는 지질 시대가 있는 거지. 아직 제한일 뿐이야. 위키피디아의 설명을 가져올게. 인류가 지구 지질이나 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여 제안된 지질 시대의 구분 중 하나다. 오존호를 연구하여 노벨 화학상을 받은 파울 크리천이 대중화시켰다. 학계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며 정식 지질연대로 포함돼야 할지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언젠가 독립된 지질 시대로 공인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는 어떤 특이점에 섰어.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힘을 부정할 수 없는 지점이야. 이건 한 행성의 사건으로 한 종의 생명군, 그러니까 인류가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좀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어. 원인은 무엇 하나로 잘라 말할 순 없지만 이 문명의 이기, 과학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편의 정도가 아니야. 그건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삶을 줬어. 우리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과 기술의 시대지. 이 과학이 부여한 이전과 전혀 다른 삶, 다른 형태의 삶을 생각해 보면 부정할 수는 없어. 그래서인지 우리는 과학이라는 말에 권위를 줘. 다른 말로 객관성. 그건 전능 같은 거야. 객관적. 이런 말에서 넌 어떤 느낌을 받아? 그건 주장이 아니야. 의견이 아니지. 사실 같은 말이야. 누군가의 생각이 아니라는 느낌이야. 누군가 사실 같은 이 객관적 논거, 이 증거를 너한테 들이민다면 너는 아마 벽을 만난 기분일 거야. 무력해지지. 내 생각으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말이야. 과학이란 우리에게 그런 거야. 주관, 사람의 생각. 그건 사회, 정치에서 떨어진 채 사실, 진리처럼 존재해. 덧붙이자면 내가 말하는 정치는 정권의 파벌, 즉 정당을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선택, 규칙을 만드는 일,
생각을 드러내는 차이와 갈등을 만드는 걸 말해. 과학은 언제부터 객관의 화신이 된 걸까? 처음부터라는 건 말이 안 돼. 이 서양 철학의 원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살았던 시절에도 과학은 있었어.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는 명제, 만물이 물, 불, 공기, 흙이라는 사원소설도 있었지. 비슷하게 인간의 신체가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4가지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체액설도 있었잖아. 사원소설은 괜찮았지만 이 사체액설 때문에 생겨난 슬픈 일화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명제들은 너무 비과학적 주장 같아서 비과학처럼 보이지만 이들도 과학이었어. 우리에게 과학적인 명제는 어떤 게 있을까? 혁명으로 상징되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있지. 이건 어때? 뉴턴의 3법칙, 관성의 법칙, 힘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도 있어. 돌을 던지자면 이들 역시 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고대인의 과학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야. 지성인의 입을 통했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받았지만 그들 자신이 만든 책 혹은 실험실 밖에서 사실이나 진리처럼 작동하지는 못했어. 그때는 신의 시대였어. 신의 말씀 이외의 모든 말은 주관적인 말, 누군가의 생각일 뿐이었어. 신 이외에 설사 왕이라고 해도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 근대를 넘어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인간 중심의 사고, 그 이전에 중세를 끝으로 선사와 역사의 대부분이 신중심의 사고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근대로 들어오면서 과학은 자연스럽게 신의 자리를 차지했던 걸까? 그건 너무도 사실이라서 진리이고 진리는 곧 신의 말씀이잖아. 신의 자리는 원래 과학의 자리였던 걸까? 진리,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행동으로 돌아가야 돼. 과학, 기술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을 바꿔 놓았던 때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시작쯤으로 봐야 해. 그때의 과학의 위상은 현재와는 좀 다르지. 기술이 인간을 바꿔놨지만 여전히 종교가 설명을 대신하려고 했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이 책은 기술 과학 시대로 나아가는 인간을 붙잡는 종교의 흔적이야. 자본을 축적하려는 욕망, 인간의 행동, 이 현상을 종교적 신념으로 이어지는 근면성으로 설명하려고 했어. 베버의 책은 종교, 그러니까 신학과는 관계가 없어. 베버는 신학자가 아니고 사회학자야. 현장을 분석하고 해석한 거지. 중요한 건 베버의 설명은 대중을 납득시켰다는 거야. 시대는 기술이 가져온 변화를 이해시키는데 과학이 아닌 종교를 필요로 했어. 과학은 아직 인간을 납득시키지 못했어. 이후의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은 자본의 구조나 욕망의 구조로 설명이 되지. 막스나 라캉이 여기서 나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잘 자.